그래서 이제 또 찍을게요. 그래서 고차방정식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차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 것만 나오겠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중에서는 3차 방정식 중에서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딱 두 개야.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은 다 인수분해 돼. 안 되면 아예 손도 못 대.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되는 거가 나오고,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되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씁니다.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페이지 118페이지에 보면 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풀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인수분해가 돼요. 보이시나요? 뭐 AB, ABC, ABCD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 구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랑 거의 단원이 비슷해요. 되게 뭐지? 이거 인수분해 단원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문제를 못 푸니까. 그래서 그냥 곧바로 문제를 풀어도 여러분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거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케이스 1번을 볼게요. 곧바로 거의 데칼코마니라고 보시면 돼요. 1번을 보면 몇 차 방정식이 나오냐면 3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이 나오면 100% 근 구하라 그러면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인수정리 써서 0 되는 거 찾아가지고 뭐 집어넣으면 0 되냐 우리 주은아 1로 조립제법 쓰는 거죠.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없는 차수 0 꼭 써야 돼요. 그러니까 3차가 1이고 2차는 없으니까 0 써줘야 된다. 안 써서 또 집에 가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3차, 2차, 1차는 1, 항상 마이너스 2. 1로 조립제법 써서 인수분해한다. 1, 1, 1, 1, 1, 1, 1, 2, 2, 0.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x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2차식까지 오면은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해를 구할 수가 있어. 왜냐면 우리한테 뭐가 있기 때문이죠? 근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수분해가 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근 하나 나오죠. 1근 나오겠고요. 여기서 근의 공식 쓰면 뭐가 나오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의 제곱에서 4를 빼니까 4의 8을 빼니까 허근 두 개가 나오네요.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허근은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7i가 되겠다. 그래서 실근 하나 나오고 허근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차 방정식 풀 수가 있다. 인수분해가 되면. 자, 2번은 몇 차 방정식이 나왔죠? 4차 방정식이 나오면 인수정리를 몇 번 써야 돼? 2번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안 되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몇 집어넣으면 0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 플러스 2. 그래서 0이 나옵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2에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도 씁니다. 2 내려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2, 마3, 곱하면 3, 더하면 마3, 곱하면 3, 2, 마이, 0. 0이 무조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이 나오겠고요. 잠깐만.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좀 딴 데 씁시다. x 플러스 1이 나오겠고, 여기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얘를 한 번 더 인수분해야 돼. 2차가 될 때까지. 이번엔 뭐 집어넣으면 0 되냐? 우리 서우야. 2? 이번엔 2로. 2 집어넣으면 8이 16, 4, 3, 12, 3, 2, 6, 플러스 2가 돼서 18 딱 되네요, 0이. 2로 조립제법을 써요. 여기 있으니까 재활용해서 2로 씁시다. 2는 4, 1, 2, 마이, 0. 얘가 다시 x-2로 되면서 2차식이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게 인수분해 될 수도 있는데 되는 것 같죠? 여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안 되면 근의 공식 쓰면 돼요. 2차식까지 내려가는데.
그럼 이제 다 인수분해가 됐죠. 최종적으로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두 번 나왔죠. 제곱 0. 근이 총 몇 개 나오냐면 3개인데 마이너스 1이 중근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중근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2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분들이 뭐 또는으로 쓰세요. 또는 인수분해랑 똑같아요. 고차식의 인수분해 했던 데 똑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인수분해 파트에서 많이 봤을 거라고 보는 문제 드린 거죠. 뭐 되게 친숙하죠? 아닌가요? 여기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자, 넘어갈게요. 이제 그 다음에 공통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 자, 공통부분 나오면 맨날 똑같죠? 뭐 하면 되죠? 공통부분을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면 된다. 뭐 똑같아요. 근데 이거 인수분해 파트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딱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는 문제는 다 크로스 인수분해가 됩니다. 안 되는 경우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누구 봐도 얘로 치환하면 되겠죠? 얘를 A로 치환할게요. A면 A 플러스 1 마이너스 56이고 100%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더라고요. 안 되는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아직까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8, 플러스 8 마이너스 7로 해서 A 플러스 8 A 마이너스 7 돌아가는 거죠. 대입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7은 또 여기서 인수분해 되면은 2하고 4 여기서는 마칠하고 플러스 1 이제 근 4개가 나오죠. 자, x는 뭐 2 또는 4 또는 7 또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거의 뭐 인수분해에서 많이 봤었던 부분들이죠, 다. 아닌가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와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다 맞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고차 방정식은 좀 쉬워요. 뭔가 복습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자, 2번 4차 방정식이에요. 이것도 이제 치환해서 풀기 위해서 전개할 때 잘해야 되죠. 얘도 더해서 똑같은 거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먼저 전개하는 거죠. 치환하기 위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가 되고 이렇게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2가 되겠고 이렇게 놓으면 이제 치환할 수 있겠죠. 요거 치환하면 되죠. A로. A 빼기 A 빼기 12 그럼 또 크로스 인수분해가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24에다가 플러스 9를 더하면 플러스 33이 돼요. 그럼 이게 a 빼기 3하고 a 빼기 1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무조건 돼요. 안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다시 집어넣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얘를 인수분해 안 되죠. 얘도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뭐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써서 풀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x는 2분의 1 뿔마 루트 13이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서는 2분의 1 뿔마 루트 44니까 45, 3루트 5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뭐 공통 부분 치환해서 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여기도 뭐 여러분 다 잘해요. 굳이 뭐 넘어갈게요. 더 시간 안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다 잘하더라고요. 애들 보면 시키면 어렵지 않은 거니까 처음 배우는 부분을 해야 되겠죠. 자, 필수 3번 넘어갈게요. 필수 3번도 뭐에 대한 식이냐? 보기차식. 보기차식. 4차 방정식이죠? 보기차식의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짝수창만 있죠?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기 6인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혹시 모른다.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건 인수분해 되죠. 그냥 x제곱 치환하면 누가 봐도 마3이랑 뭐가 되죠? 플러스 2로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거는 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3이랑 x제곱 플러스 2는 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x는 뭐가 나온다? 뿌이마 루트 3이 나오겠고 그래서 뭐가 나온다? 뿌이마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뿌이마 루트 2i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니까 x는 뿌이마 루트 마이너스 2니까 뿌이마 루트 2i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거 다 아시겠 복선수 배웠으니까. 인수분해 되는 건 쉬운 거고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나오겠죠. 그게 이제 더 중요하겠죠. 인수분해 안 되는 거는 그 합차로 나와야 돼. 합차.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수분해 안 되는 게 나오겠죠.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얘가 플러스로 봤대.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으로 가는 경우랑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가는 경우에서 요 d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는 게 f 마이너스 나온다고 했죠? 여기서 나오죠. 2x 제곱이니까 여기 x 제곱 빼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안 나오죠? 이렇게 이제 바꾼 다음에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어떻게 한다? 빼준다.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줘서 쓰면은 인수분해가 된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패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인수분해 배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방정식의 해차지요.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인수분해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또 근해 공식 쓰겠죠. 이쪽에서 근해 공식 쓰면은 2분의 마이너스 1에 뿌이마 루트 3i가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2분의 플러스 1에 뿌이마 루트 3i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뭐 하나 풀어볼까? 3-3번 한번 풀어보세요. 3-3번. 3-3번은 이제 2차항이 없죠? 뭐 2차항이 없어도 잘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렇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2차항 없어도. 깔맞춤으로. 요 인수분해 안 되는 케이스죠? 3-3번이. 묶이는 부분이 있겠죠. 뭐 둘 중에 무조건 합차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다 배웠겠지만. 요놈의 제곱의 제곱, 얘 제곱을 해서 뿌이마로 가가지고 둘 중에 하나 묶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아마 4x제곱 나오니까 4x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2x의 제곱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묶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 안 되면 무조건 저렇게 된다고 했었고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지금 인수분해 파트 때 공부를 안 돼 있는 거예요, 제대로. 보기차식 지금 부분은 지금 그냥 완전히 인수분해는 패턴이야. 그냥 내가 인수분해 잘 못했다. 그러면 내 영상 보면서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영상 보면, 영상은 재미는 없겠죠. 당연하겠지만. 패턴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있으면 보고 계속 연습하세요. 될 때까지. 한 번만 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학 공부할 때 제일 이상하게 공부하는 애가 어떤 애냐면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야. 내가 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해 선생님은. 대충 하잖아요? 나중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런 거야. 그냥 할 때 끝을 봐야 돼. 왜냐면 중간에 애매하게 끝나면 이도저도 아닌 거야. 그냥 시작하지 않은 거랑 똑같거든. 개인적으로. 할 거면 완벽하게 개념을 끝까지 하던지 안 할 거면 안 하던지 하다가 말면 다시 해야 돼. 시간 낭비거든. 제일. 근데 애들이 대부분 다 하다 말거든. 그래서 시간 낭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이거 인수분해가 되겠죠. 한 번 더 하고
한 번은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제 근해 공식 쓰는 거죠. 여기서. 근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근해 공식 써가지고 x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 빼기 2니까 1 빼기 2면 뿔마 i가 나오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 뿔마 1 빼기 2니까 뿔마 i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4개가 나오겠네요. 자, 뭐, 근해 공식 써서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나와서 i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넘어가 봅시다. 쭉쭉. 자, 필수 이제 4번은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대칭인 건데, 뭐,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가끔 내요, 선생님들이. 이것도 패턴 정해져 있어요. 인수분해되는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아마 유형편에는 인수분해에도 이 개수가 대칭인 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필수 4번에 보면, 잘 보세요. 다차방정식이 나와요. 다차방정식. 다차방정식이 나오는데, 잘 보면 알겠지만, 인수정리가 안 돼요. 인수정리도 안 되고, 치환도 안 되고, 보기차식도 아니야. 그러면, 다차방정식 중에서 인수분해 되는 게, 우리가 배우는 게, 치환하는 거, 인수정리 써서 2번 인수분해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배웠던 게 보기차식이에요. 그 3가지밖에 안 배웠거든? 인수분해하는 거, 다차식. 아닌 게 나왔다. 그러면 100% 여기 x제곱을 대칭으로 개수를 가져요. 그래서 개수가 대칭인 다차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3가지가 아니면 우리가 배웠던 게 아닌데 다차방정식을 풀래. 그러면 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딱 선택지가 다차방정식은 4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왔죠.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였죠? 치환.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였죠? 보기차식.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얘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안 되면 못 풀기 때문에 딱 4가지밖에 안 나와요. 다른 거 나오면 어떻게 못 풀어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다차방정식은 다 인수분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수가 대칭인 거는 여기 x제곱을 기준으로 개수가 마오마오 111 대칭이 돼요. 이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0이 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0대 피에타 성립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양변은. 0이 근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x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x제곱 나누세요, 무조건.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짝을 지어줘요. 얘랑 짝을 지어줘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짝 지어주고 요거는 마이너스 5로 묶어서 x 더하기 x분의 1로 짝을 지어줘요. 마이너스 4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로 치환하게 되면 문제가 풀려요. 이건 뭐 정해져 있는 패턴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딱 이 패턴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딱 특수한 케이스인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 것 자체가 특수한 케이스인 거야. 대부분의 식들은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 특수한 경우에서도 또 특수하게 인수분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딱딱 정해져 있는 거지. 뭐 이게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패턴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로 치환을 해요. 뭐 얘를 A로 치환한다고 칠게. 그럼 얘가 뭐가 되냐? 양변 제곱하면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A제곱 빼기 넘어가니까 2가 됩니다. 얘를 A로 치환하게 되면 얘가 A제곱 빼기 2가 돼요. 제곱해보면 나오니까 뭐 양변 제곱하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얘는 A로 치환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치환하는 순간 크로스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는 거야. 치환하는 문제들 중에서 크로스 인수분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럼 이게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A 빼기 6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됩니다. 이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A 대신에 다시 돌아가는 거야.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야? 얘로 돌아가는 거지. X 더하기 X분의.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냐? 돌아가게 되면 자 써볼게요.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6인 거고 얘도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아까 X제곱 나눴지?
그래서 x제곱 곱해줘. 그러니까 여기도 x 곱하고 여기도 x 같이 곱해. 그러니까 x제곱을 다시 곱해줄 건데 여기다 x제곱을 곱해줄 건데 나눠가지고 여기 x 곱하고 여기 x 곱할 거야. x제곱 x 곱하면 얘가 뭐가 되냐?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넘기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를 여기다 곱한 거야. x 곱한 거야.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써가지고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근해 공식 쓰면 x는 3 뿔마 루트 9 빼기 1이니까 8 2루트 2 감산으로 빠르게 또는 여기서는 2분의 마이너스 1의 뿔마 루트 1의 제곱에서 1 빼니까 4 빼니까 3i 맞는 것 같아요. 4개 나옵니다. 뭐 인수분해 할 때 이런 패턴으로 간다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4차 방식 나왔을 때. 뭐 한번 연습 한번 시켜볼까요? 여러분들은 4-1번을 한번 해보세요. 요 개수가 대칭인 거 요 패턴으로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연습 지금 해보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4차 방정식은 4가지 풀이법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인수정리를 이용한 풀이법, 치환해서 하는 풀이법, 보기차식 풀이법, 마지막으로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 풀이법. 4개 외엔 나오지 않는다. 왜냐? 풀수가 없기 때문이다. 얘도 뭐 개수 대칭이죠? 요거 딱 보면 대칭인 거 보이죠? 그래서 양변을 뭐 나누고 있겠죠? 이쁘게 x제곱으로 두 개씩 묶으라겠죠? 요렇게 요렇게 7로 묶으면 x 더하기 x분의 1 플러스 14 얘로 치환한다고 했죠? 똑같아요. 문제가 거의 패턴이 다 똑같기 때문에 하다 보면 얘를 a로 치환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 a제곱 빼기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거의 딱 정해져 있는 패턴대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뭐 인수분해 파트는 난 개인적으로 그냥 누구나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정해진 패턴대로 가는데 뭐 대단한 뭐 응용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의 암기 정도라고 그냥 뭐 암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봅니다. 선생님 여기가 아마 가장 여러분들의 그 사고력을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냥 인수분해는 그냥 패턴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잘 못하면 그냥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냥 내가 봤을 때 큰 머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3이랑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4는 0이 되고 x를 다 곱해주면 요렇게 그래도 x 곱해주면 요렇게 되겠고 여기서 근해 공식 쓰면 됩니다. 그래서 x 곱할 때 요거 먼저 앞으로 썼어요. 근해 공식 쓰면은 뭐 2분의 마 3의 뿔마 루트 9 빼기 4니까 5가 되는 것 같고 여기도 써보면 짝수 근해 공식 쓰면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4 빼기 3이 되겠네. 이렇게 근 4개 나옵니다.
됐죠? 뭐 어려운 거 없죠? 뭐 익히세요. 뭐 계수 대칭인 거. 그래서 머릿속에 4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오면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뭐 틀리면 큰일 나요. 왜냐면 맞으라고 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공부한 친구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이 주어진 거. 2차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2차 방정식에서 근 주어졌을 때 구하는 문제 나오거든요. 똑같아요. 문제가 거의 데칼코마니인데 단지 3차 방정식에 나오는 거죠. 한 근이 몇이다? 2다. 나머지 두 근을 구해라. 그래서 뭐 A 값 구하기 위해서 근은 당연히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다 X를 2 대입하면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근데 A 값 나오겠죠? A 값 나오면 또 인수분해 해가지고 나머지 근 구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뭐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2 대입해 성립하니까 2 대입하면 8, 4, 3, 12,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이다. 당연히 성립하겠고요. 근 대입했으니까. 이게 넘어가면 여기로 우변 넘어가면 2a가 되겠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1로 바뀌어요. 플러스 x. 그럼 인수분해 하는데 근이 인 거 알잖아. 그래서 그냥 인수분해 하면 돼. 1, 마 3, 1, 2가 되겠고 2로 그냥 조리점 붙으면 되겠죠? 그건 알고 있으니까. 1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나머지 두 근 나오는데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써야 된다? 근의 공식 쓰겠죠. 그래서 뭐 x는 2분의 1 뿔마 루트 1의 제곱에서 루트 5가 되겠네. 자, 이렇게 두 개 나온다.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나머지 두 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별로 어려울 게 없죠. 보시면 알겠지만 뭐 거의 뭐 그냥 2차 방정식 느낌이에요. 엄청 빠르게 넘어가고 있죠. 슬퍼지고 있죠 지금. 여기 빨리 넘어가는 거 이제부터 진짜가 나오죠. 이제부터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나온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들 알려줄게요. PS 6번에서 3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잘 기억하세요. 일단 그 개수에 보면 미지수가 나와요. 그죠? 개수에 미지수가 나오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개수에 미지수가 있어도 일단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돼요. 거의 다. 3차 방정식이라는 문제가 미지수가 있든 말든 관계없이 인수분해 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인수분해 안 되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못 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오히려 찾기가 쉬워. 봐봐. 마3k 있지. 이거 없어지려면 여기 3k 돼야 되겠지. x 1 대입하면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x 1 대입하게 되면 0이 나와요. 1, 3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k니까 0 되잖아. 그래서 1로 조립제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수에 미지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무조건 하면 돼요. 그래서 얘도 최고차항 1이고 2차항 없으니까 0, 1차항 개수가 3k 마이너스 1, 상수항이 마이너스 3k 1로 씁니다. 조립제법 쓰면 돼요. 1, 1, 1, 1, 1, 1, 1에서 3k 되겠고 3k 0 나오죠. 인수분해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보는 거죠. 항상. 그러면 x-1이 하나 있겠고 여기 나오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k 여기까지 와줘야 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뭐 개수에다가 미지수가 있다고 해서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여기서 이제 얘도 중요해. 인수분해까지 되는 게 첫 번째 파트야. 근데 두 번째 이제 뭐를 가져야 되냐면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 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봐봐. 중근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뭐 되면 되겠어? 판별식 뭐 되면 되겠어? 판별식 0 되면 되겠지. 근데 그것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안 놓칠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 중근 갖는다 그러면 여기가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3k는 0이요. 여기서 얘가 중근 갖는 거도 있겠지만 봐봐. 앞에서 1을 근으로 가졌지.
얘가 1을 근으로 가지면 그것도 중근인 거야. 그거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여 앞에 1의 근이 있었기 때문에 2차 방정식 여기 이게 앞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1 근을 가졌으니까 얘도 1 근을 가지면 중근인 거야. 그러면 얘가 1을 근으로 가진다는 건 뭔 소리야?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거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잘 안 놓쳐. 얘가 중근을 가져요. 그래서 판별식 0 쓰는 건 잘 안 놓친단 말이야. 근데 얘가 1을 근으로 가졌으니까 얘가 1을 근으로 가져도 중근이야. 그걸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많이 튀어. 여기 얘가 x가 1을 가져도 중근이다. 왜냐면 앞에 1을 근으로 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가 근을 2로 가졌다면 얘가 1을 근으로 가져도 중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1을 중근으로 가진다는 거는 1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야. 맞죠? 1이 근이면 1 대입 성립하는 거니까 1 대입해. 1 더하기 1 더하기 3k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1을 중근으로 가지는 거야. 왜냐면 1이 근으로 됐으니까 대입하면 되니까 성립했겠죠. 두 가지로 넘어가야 돼. 이때는 3k가 넘어간 마이너스니까 k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겠어. 여기 판별 쓸게요. 판별 쓰면 1의 제곱 마이너스 12k는 0이니까 k는 12분의 1이 나옵니다. 12분의 1 되면 완전 제곱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답이 다 되는 거야. 요거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 판별식만 쓰고. 이 두 번째 거를 조심해야 된다. 여기 두 번째 파트, 요거. 1을 중근으로 가는 파트를 조심해라. 요거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요걸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그 문자 나와도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냥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문자 나와도 3차 방정식이면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방정식 이상이 나오면 일단 인수분해가 하고 보는 거야. 안 되는 게 확인될 때까지 무조건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 때 조금 재밌게 6-3번 한번 풀어보세요. 6-3번. 조금만 보내볼게요. 풀고, 근데 인수분해부터 하세요. 첫 번째가 인수분해입니다. 뭐, 1, 2 이런 거 잘 대입해서. 인수분해 하시고, 어디가 있었죠? 하는 거 하나셨나요? 분리수거 나가고. 떨렁거리고 하셨네요. 인수분해 잘 되고 있어요? 보통 이 문자 있을 때는 이게 없어져야 되니까 보통 이게 4m 없어지려면 그걸 마이너스 하면 2 돼야지만 이게 마이너스 4m 돼서 없어지니까 뭐 마이너스 2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자가 있으면 이 문자 사라져야 되잖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4m이 돼야지 이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4 대입,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대박이 되게 높아요. 오히려 문자 때문에 찾기 쉽다는 얘기야. 0 되는 거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하면 2 대입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2 플러스 4m 0 나오죠. 없어지고 다시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요 문자가 계속 나오면 더 찾기가 쉬운 경우들이 많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렇게 마이너스 2로 조리제법을 쓰셔야 된다. 요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하는 게 첫 번째 단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중근 가는 건 똑같아요. 요거가 판별식이 0인 경우, 판별식이 0인 경우,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가지고 4의 제곱 마이너스 2m이 0이 되는 케이스. 두 번째로 이게 마이너스 2근 같으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2근 가지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성립하면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의 근으로 가지면 중근이에요. 4 빼기 16 더하기 2m이 0이 되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뭐 거의 문제가 데칼코마니 같이 느낌일 텐데 16이니까 m 값에서 8 나오겠고요. 여기서는 2m 값이 마이너스 10이니까 넘어가 10이니까 m 값이 6이 나오게 돼요. 두 개가 나옵니다. 답은 1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판별식 0일 때 여기 마이너스 2근 같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2근 가지면 중근이는 거. 그거 빼먹으면 안 돼. 요거 잘 빼먹어서 튀어 애들이. 3차 방정식 나오면. 여기까지 됐죠? 3차 방정식의 활용이 나오겠고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제 나오겠죠. 뒤에서 이제 슬슬 나오겠네요. 활용까지 하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죠. 활용은 좀 쉬워. 3차 방정식 활용은 3차 방정식이면은 보통 2차 방정식 활용이면 두 번 곱해야 되잖아. 넓이가 많이 나오거든. 3차 방정식이면은 3번 곱해야 되잖아. 그럼 뭐가 많이 나오겠냐? 부피가 많이 나오죠. 입체도형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입체도형은 나왔을 거야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정밀면체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있는데 처음 정밀면체의 한 변의 길이 x라고 두면 일단은 바뀐 놈은 직육면체에서 가로는 어떻게 바뀌죠? 가로는 2cm 줄인대요. 세로도 2cm 줄인대요. 높이는 3cm 늘린대요. 그래서 직육면체를 만들어요. 이때 부피는 x 세제곱이 되겠고 이때 부피는 다 세 개 다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부피가 몇이 됐대? 396이 되었다. 이런 문제 나올 때 팁을 좀 알려줄게요. 어차피 이게 3차 방정식인 건 봤잖아. 그치? 3차 방정식이 나오는 순간 일반적으로 이거 다 전개해서 풀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면 봐봐. 전개해서 풀어도 어차피 나중에 뭐 해야 돼? 집어넣어야 돼. 때려 맞춰야 돼. 맞아 안 맞아? 어차피 그거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x에다 뭐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아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어차피 때려 맞추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전개해서 때려 맞추나 여기서 때려 맞추나 차이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냐? 어차피 이거 전개하면은 이거 x-2 제곱하고 또 뭐 x 플러스 3 한 다음에 다 전개하려면 시간 걸릴 거 아니야. 안 걸려요? 걸리겠죠? 근데 전개해도 어차피 푸는 방법이 뭐야? x에 대입해서 때려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전개한 다음에 때려 맞추지 말고 여기서 때려 맞춰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제곱이지. x 플러스 3이지. 그럼 얘를 일단 소인수분해 때려.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팁이에요. 지금 내가 알려주는 건데 아마 그 해설지는 그냥 정석대로 풀었을 거예요. 그러면 396을 소인수분해 때려요. 3으로 되거든. 132인가? 또 3으로 하면은 432, 432. 그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4로 하면은 11? 그죠? 그럼 이게 3의 제곱 2의 제곱이네? 그럼 이게 6의 제곱 곱하기 11의 확률이 높은 거야 이게. 뻔한 거야 이게. 왜냐면 이게 3, 2, 3에서 6의 제곱 나오고 10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6의 제곱이랑 11이 되면 x가 뭐가 되면 되냐면 8이 되면 되겠지. 8이 되면 6 되고 8이 되면 10이 되니까. 그래서 뭔 말인지 알아듣냐? 어차피 전개도 때려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굳이 전개해서 때려 맞추면 시간 낭비라는 거야 지금. 굳이 전개해서 때려 맞추지 말고 그냥 근데 이건 알아야 되겠지. 얘를 보자마자 3차 방정식이네? 그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일단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애들이 대부분 수학 못하는 애들은요, 보잖아, 뭘 보잖아? 걔가 뭔지를 몰라, 그냥. 그러니까 개념은 쓸 수도 없는 거야. 보는 순간, 3차 방정식이네? 그럼 어차피 이거 전개해봤자 또 때려 맞춰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해봐도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찾아볼까? 찾는 거야. 그래서 얘를 소인수분 해가지고 완전 제곱식 찾고 좀 이렇게 찾은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 루트가? 아마 여기는 신나게 다 전개한 다음에 8을 찾았어요. 때려 맞춰가지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지금. 굳이 그럴 필요, 어차피 때려 맞춰야 되잖아, 어차피. 여기서 때려 맞춰도 되잖아. 안 돼? 여기서 때려 맞추면 안 돼요? 여기서 때려 맞췄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3차 방정식을 활용을 할 때 3차 방정식인 걸 알면은 여기서 맞춰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굳이 전개해서 때려 맞출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알기만 하면.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딱 보는 순간 전개를 안 한다. 해설지 같은 데는 다 전개했겠죠. 이거 전개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얘를 곱해요. 그 다음에 396이니까 이거 전개하면서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안 오래 걸린다?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그리고 뭐 전개해서 좋은 점이 또 있냐? 또 때려 맞춰야 돼. 그러니까 뭐 전개 다 했지만 뭐 유익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소인수분해 때려가지고 여기서 때려 맞춘다. 그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뭐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하세요. 뭐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거는 좀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팁이 될 수가 있겠죠.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자, 여기까지 해서 3차 방정식에 인수분해 되는 것들 다 푼 거야. 인수분해 안 되는 게 뒤에 나와요. 그럼 이제 다 느낌이 알겠지만 2차 방정식도 인수분해가 안 됐어. 그럼 다 뭘로 갔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갖겠고,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오면 누가 꼭 나왔죠? 곱셈공식 변형이 나왔죠. 3차 방정식 똑같아요. 3차 방정식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순간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겠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닿았다는 얘기는 누가 나온다는 얘기야? 또 곱셈공식 변형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연결이 돼요. 그리고 다차 방정식은 다행스럽게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우지 않습니다. 다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면 풀 수 없는 문제만 나와요. 다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알아두시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 자, 또 슬픈 이야기지만 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해야 됩니다. 2차 방정식 때랑 비슷해요. 자, 이때 이제 그때 2차 방정식 때는 두 근을 구했잖아. 알파, 베타를 근의 공식으로. 3차 방정식은 구할 수가 없어요. 슬픈 이야기지만 3차 방정식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미지수가 이제 몇 개 나오냐면 4개 나올 텐데 이때 얘 근을 몇 개라고 두냐면 3개라고 둬요. 알파, 베타, 감마. 이제 감마까지 나오는 거죠. 2차 방식 알파, 베타가 나왔다면 이제 감마까지 나오는 건데 이 근을 알면은 이 허근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시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는데 얘가 인수 정리를 써서 얘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얘가 알파를 근으로 가지면 x-알파가 인수겠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면 x-베타가 가지겠고 감마를 가지면 x-감마를 가지니까 여기다 a 배시켜서 둘이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3차 방정식을. 맞아, 안 맞아? 맞죠? 그 다음에 계산의 편리성에 의해서 양면을 뭐로 나누냐면 a로 나눠요. a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a분의 d죠? 잠깐만요. 여러분 a 없어졌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전개하면 여러분 공식에서 다 배웠겠지만 공식에서는 이게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라 뭐였냐면 a, b, c였거든요. 똑같아요.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다 기억날 거라고 봅니다. 이게 a, b 대신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개하게 되면 a, b, c 대신에 알파, 베타, 감마만 들어가는 거고 계수 비교법을 통해서 뭐를 찾을 수 있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3차 방정식에.
그래서 얘랑 같은 거예요. A분의 B랑. 이제 마이너스만 넘기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넘긴 거야, 일로.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A분의 C가 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이런 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3차 방정, 이거 고생공식 변형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은데 마이너스 넘겨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나옵니다. 그 부호가 맞불 이렇게 가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2차 방식 때도 맞불이었지. 맞불 이렇게 갑니다. 3차 방식. 그래서 3개의 합, 그 다음에 2개씩 곱해서 더한 거, 3개 곱한 거 해서 요게 이제 나중에 뭐로 연결되냐면 곱셈공식 변형으로 연결되겠고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그래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3차항의 계수분의 2차항의 계수가 되는 거고, 2개씩 곱해서 더한 거는 최고차항 3차항의 계수분의 1차항의 계수가 되는 거고, 3개씩 곱한 거는 상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이 됩니다. 요 B가 됩니다. 요게 이제 유도한 거예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근거계승 유도한 거? 계수비교법 쓰면 돼요. 계수비교법. 인수 정리하고. 그래서 요거를 쓰겠고, 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면 1차식하고 몇 차가 나오죠? 2차가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게 혈내근에 또 가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3차 방정식 풀어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쳐. 여기 막 2차 방정식 막 나온단 말이야. 나오면 여기서 이제 근과계승이 쓰겠죠. 여기서 혈내근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수가 다 뭐가 나오면 실수이면. 그래서 이 혈내근이 3차 방정식에서도 쓰여요. 똑같이. 인수분해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가 페이지 126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126페이지에 보면은 이 모든 개수가 유리수였을 때 A, B, C, D가 유리수라는 게 나와주면 한근이 만약에 P 플러스 Q 루트 M이었다면 나머지 한 건 뭐가 된다?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된다. 혈내근이어서. 또 A, B, C가 다 실수야. 그렇다면 한근이 P 플러스 QI가 나온다고 치면은 나머지 한 건 뭐가 나온다? P 마이너스 QI가 나온다. 똑같이 혈내근이 2차 방정식이랑 똑같은 성질을 똑같이 가집니다. 인수분해하면 2차 방정식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곱셈공식 변형 가는 거 쓰면 되겠고, 요거는 혈내근 쓰면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또 봅시다. 8번부터. 이제 이거 외워야 되겠죠? 근과 계수관계를 외워야 되겠죠? 유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유도하고 외우셔도 됩니다. 78번. 자, 3차 방정식이 나와요.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인데 이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거 뭐 인수분해 아마 잘 안 될 텐데 아마. 그래서 요때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1번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줬는데 여기서 이제 근과 계승계 쓰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맞불 마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니까 맞불이니까 부호 똑같아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감마는 부호 반대가 되니까 1이 됩니다. 맞불 마예요. 마이너스는 부호 바뀌는 거고 플러스면 부호 안 바뀌고 마이너스면 부호 바뀝니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풀면 되는데 요게 전개하면은 뭐 머릿속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요걸 전개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중에 나오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나오겠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전개해보면.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넣으면 돼요. 전개한 거에다가 그대로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겠죠. 플러스 또 마이너스 2 집어넣고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여기 1로 되겠죠. 없어지겠죠. 이렇게 다. 답은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겠다. 자, 2번은 어디서 많이 봤죠? 곱셈공식 변형이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에서 2배에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빼는 거죠. ABC에서 알파 베타 감마로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전에 문제에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가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제곱 4 플러스로 바뀌면서 플러스 2니까 답은 6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랑 뭐로 연결시켜 놓은 문제냐면 곱셈공식 변형이랑 연결해 놓은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잘했으면 잘하겠죠? 좀 귀찮죠? 자, 그럼 8-3번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8-3번에 보면은 세근의 b가 어떻게 나온 거죠? 뭐라고 나와있죠? 세근의 b가? 몰라요? 이거 비슷한 문제 있지 않았어요? 2차 방정식에 또 1대1에서 하면 어떻게 나오는데 그는 알파, 2알파, 4알파 넣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2차 방정식은 근과 계수형에 쓰면 식이 몇 개 나오죠? 2차 방정식은 근과 계수형에 쓰면 식이 몇 개 나오죠? 2개 나오잖아.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형에 식이 몇 개 나오죠? 3개 나오니까 미지수 3개까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봐봐. 여기 A랑 B 있지, 미지수. 또 알파 있지. 총 몇 개야? 3개지. 그럼 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지수 개수만큼 식이 필요하거든? 어차피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문제에서 필요한 개수만큼 미지수를 줘요. 뭐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렇겠지만.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되면 풀리는 거야. 왜냐면 식 3개 나올 거니까. 근과 계수형 있으면. 뻔하다는 거지. 그래서 세근의 합부터 할게. 알파 플러스 2알파 플러스 4알파는 마이너스니까 7이 되겠죠. 두 개씩 곱해. 알파랑 2알파 곱하면 2알파 제곱. 이렇게 곱하면 8알파 제곱. 이렇게 곱하면 4알파 제곱은 맞뿔이니까 A가 되겠다. 3개 곱해요. 8알파 세제곱인가? 그거는 B. 맞뿔 마니까 마이너스 B겠네. 뭐 반대가 되겠죠? 마이너스. 여기서 알파가 나와요. 알파 몇 나오죠? 맨 위에서? 1 나오죠? 알파 1이 나와서 사실 이거 뭐 쉬운 문제예요. 1 대입하게 되면 이게 1, 1, 1이잖아. 그럼 2파에 4니까 A는 뭐가 나는 거야? 14가 나오겠고요. 여기도 1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8이 나와요, 그냥. 조금 험한 문제죠. 그래서 A, B의 값이 A는 14고 B는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랑 약간 비슷해. 그 근과 계수형에 쓰는 제 문제랑 거의 데칼코마니야. 느낌이. 잘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2차 방정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근이 바뀌는 거야. 근을 바꾼 다음에 거꾸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3차 방정식 찾는 거야. 여러분 다 했었어요. 2차 방정식에서도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쓴 다음에 근 바꿔가지고 거꾸로 근과 계수를 구한 다음에 2차 방정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뒤로 가는 게 무조건 나와요. 여기 똑같아요. 여기도. 잘 보세요. 필수 9번에서도 같은 문제 유형이에요. 2차 방정식이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소름이 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나중에 앞에 가서 보세요. 문제 나오는 게 거의 비슷해요. 자, 요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둔 거야.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맞불 마니까 마이너스니까 보 바꿔서 3 되겠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맞불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알파 베타 감마가 맞불 마니까 보 바꿔서 1이 된다는 거지. 요걸 가지고 이제 주어진 거야, 문제에서. 인수분해 안 될 거고. 근데 근이 바뀌어. 근이 이제 뭐로 바뀌냐면, 세근이 뭐로 바뀌냐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 됐다는 거지. 세근이 바뀌었어. 이때 뭐를 찾으라는 문제냐면 3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최고차항이 몇인? 1인. 그러면 얘를 가지고 다시 근과 계승을 만드는 거야. 세근의 합을 찾고 세근 두 개씩 곱한 거를 찾고 거꾸로 가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로요, 제가 혹시 그 인수정리로 풀면 안 돼요? 이거 인수정리로 해서 만들려면 이렇게 돼요. 알파 플러스 1이 근이 되려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생각보다. 이걸로 해서 3차 방식 만들어야 되거든? 인수정리로서 또 풀려 그러면. 이게 되게 복잡해, 생각보다. 전개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그냥 근과 계승기 구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인수정리 쓰는 게 별로 안 간단해요. 인수정리 쓰면은 그냥 복잡하니까 세근의 합을 구해. 이렇게 구한다는 거지. 세근의 합을 구해서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3이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3이었으니까 3 더하기 3에서 몇이다? 6이다.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걸 또 구해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곱한 거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곱한 거 더하기 감마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 두 개씩 근 곱해서 더한 거. 요걸 또 구해요. 그럼 이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나오겠고, 이렇게 알파, 베타, 베타, 감마에서 두 개씩 나옵니다.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1, 1, 1 나오니까 몇이 된다? 3이 되는 거죠. 요게 지금 마이너스 2고 요게 3이니까 3이 6 더하기 3 되니까 7인가요? 7. 이렇게 거꾸로 구하는 거야. 이게 별로 간단하진 않죠? 여러분들 뭐 2차 방식보다 간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개 곱한 거 구해요. 요건 아까도 구했죠?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나옵니다. 요게 1이고 요게 마 2고 요게 3이고 요게 1이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3 남네요. 그럼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다시. 부호는 맞불 마입니다. 올 때랑 똑같아요. 부호 반대. 맞불 마. 부호 반대로 들어가는 거야. x제곱 쓰주시고 얘 부호 맞불이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x제곱. 부호 반대로. 플러스니까 그대로 가고 7x. 마이너스니까 마3. 그래서 여기서 다시 2차, 3차 방식 거꾸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맞불마로 해서 부호 바뀌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올 때는 똑같아요. 맞불마 들어도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근과 계승계 만들고 다시 근과 계승계 구해서 다시 3차 방식 만드는 거. 요게 2차 방식 때랑 똑같아요. 근데 또 계산이 더 복잡해지긴 했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한번 해볼까요? 요거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게 앞에서 내가 곱셈공식 변형이라 이런 데서 충분히 연습이 안 됐잖아? 그럼 계산이 버벅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버벅되냐? 내가 앞에서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수학은 내가 맨날 얘기했지만 앞에서 열심히 한 놈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야. 무조건. 왜냐면 이해하기도 쉽고 계산하기도 쉬운 거야. 안 했던 애들은 뭐가 다 와. 나중에. 한꺼번에. 그 빛이 오는 것처럼 한 번에 빛독촉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해놓는 게 좋아요. 항상 공부할 때는. 자, 그러면 요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9-1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그 다음에 켤레근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헉은 나오면 오늘 끝나겠네요. 자, 9-1번 거꾸로 가는 문제. 요거를 모티브로 삼으셔도 푸시면 되겠죠.
일단 공식부터 많이 해서 익히세요. 이렇게 뭐 엄청나게 편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주인 다 풀었습니까? 쉬워요? 이렇게 구해서 세근으로 근각인을 다시 만들어서 거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곱셈공식 변형해서 많이 봤었던 문제들일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거의 그때 일부러 지금을 위해서 연습시킨 거예요. 곱셈공식 변형해서 아마 이런 거 많이 나왔을 텐데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왜 여기서 그때 나왔을까? 지금이다. 곱셈공식 변형은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와 한상의 하모니를 이루더라. 통분하겠죠, 여러분들? 통분. 제곱창이 3인가 보네. 3이겠네. 자, 이렇게 나오면 된 거예요. 세근의 합, 두 개씩 곱해서 곱한 거의 합, 세근의 곱. 여기서 거꾸로 가는 거죠. 맞불 마니까 이렇게 갑니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니까 3분의 2x. 맞불 마니까 플러스 3분의 1x. 3분의 1 되겠네. 이렇게 되는데, 최고창 3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3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분수 안 만들려고 3 곱하라고 했어요. 그럼 전개해보면 3x 최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요게 이제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뭐 결론은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뭐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중간고사 때는 보통 최대 최소까지 들어가니까 요 범위 나올 때가 1학기 기말고사 때 아마 나오는 게 높을 건데 또 나오는 거야. 계속 앞에 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다 연결돼 있어요. 수학을 암기식으로 하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보통 망합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개념들을 머릿속에 다 우겨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정시를 가든지 수능을 볼 때 잘 봅니다. 암기했던 애들은 일단은 정시 보면 거의 망해요. 암기식 공부했던 애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수학을 정시로 갔다, 대학교를 갔다, 머리 좀 쓰는 애들이에요. 암기식 공부하지 않았던 애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요. 그냥 뭐 보통 수학 안 했다 그러면 거의 머리 잘 못 써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되게 단순한 정도의 사고밖에 못해요. 1차원적인. 수학을 좀 빡세게 하는 애들이 조금 복잡한 사고를 해요. 나중에 커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사고를 좀 해야지 인공지능하고 좀 싸워서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머리가 좀 있어야지 인공지능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학 공부하면서 머리 좀 써라. 머리 열심히 쓰시고요. 쓰다 보면 늡니다. 자, 이제 켤레근 문제가 나와요. 넘어가 볼게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1번에 보면은 혈레근이 나오는데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빼기 4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유리수 a, b. 그러니까 1, a, b, 마이너스 4가 다 유리수예요. 모든 개수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가 되면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된다?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된다? 개수가 다 유리수니까 나머지 한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개수가 다 유리수이기 때문에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가 되면 자동으로 3 마이너스 루트 5가 한 근이 되겠고, 모르는 근이 몇 개 남아있죠? 이제? 몇 개 남아있죠? 모르는 게 남았잖아. 모르는 거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알파. 그럼 환상적으로 미지수가 딱 3개가 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미지수 3개 맞아요? A, B, 알파 3개죠. 뭐 쓰면 끝나는 문제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러니까 미지수 3개 되도록 줘요, 무조건.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국룰이죠. 이건 뭐 다른 게 있죠. 그럼 3개 다 더해. 이거 2개 더하면 6이죠? 6 더하기 알파는 마이너스 A가 되겠다. 2개씩 곱해. 이렇게 곱하면 9 빼기 5니까 4가 되겠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3알파, 3알파에서 6알파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알파랑 마이너스 없어져요. 더하면. 2개씩 곱한 거가 뭐다? 맞불이니까 B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3개 다 곱해. 곱하면 4알파가 나오죠. 요게 뭐다? 맞불 마니까 4가 된다. 여기서 알파를 줘요. 알파가 몇이죠? 1이죠? 근각계생밖에 안 썼어요. 1 대입하게 되면 B는 10이 되겠고, 1 대입하면 7이니까 A는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A, B가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쉽게. 그래서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번에 보시면요.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는 ax네요. b는 0이다 라고 줬을 때 한근이 1 플러스 i면, 지금 개수를 보세요. 1, 0, a, b인데 다 실수라고 줬어요. a, b가 실수니까 다 개수가 실수기 때문에 1 플러스 i가 근이면 나머지 한 근도 1 마이너스 i 근이 나오겠고, 모르는 근은 알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미지수가 몇 개다? 또 3개예요. 1, 2, 3. 또 근과 계수가 있으면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린다. 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 아니죠? 패턴이 다 똑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고차 방정식 때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근의 합을 구해보면 알겠지만 2 플러스 알파가 되겠고, 최고창이 없잖아요. 0이에요. 2개씩 곱해요. 1 플러스 a 마이너스 곱하면 1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2알파가 나옵니다. 이게 a가 되겠고, 3개 다 곱하면 2알파예요. 이렇게 곱하면 2가 되겠고, 곱하니까 알파니까 이게 b가 됩니다.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맞불 마이너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요.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4니까 a는 마이너스 2 나오겠고요. 알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게 마4니까 b는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a, b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근과 계승계만 써요. 근과 계승계 쓰고 근과 계승계 쓰고 계속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산하는 거니까 2개씩 곱해서 더한 거랑 뭐 이런 거 다 계산하셔요. 하다 보면 다 돼요. 뭐 엄청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랑 나온 문제죠? 혈내근하고 뭐가 나온 문제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같이 나온 문제죠. 혈내근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이 나오겠고, 혈내근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르는 근을 미지수로 놓은 다음에 근과 계수 관계 쓰면 다 풀린다, 안 풀린다? 다 풀린다. 왜냐면 미지수가 몇 개니까? 3개니까.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쭉 나와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뭐 계산만 잘하시면 돼요. 근데 저 계산 못하는데요? 연습하셔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요.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잡아먹는 과목이 수학이니까. 근데 수학을 잘하면 대학교를 잘 가죠. 항상. 여러분들 중에서도 수학을 잘 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을 텐데, 잘하는 애들은 내가 그냥 재수하라 그래요. 조금. 왜냐면 수학 잘하면 암기 과목이나 나머지 국어 같은 거는 그냥 좀 하면 금방 올라가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애들은 재수하면 보통 좋은 학교 가요. 수학이 되면. 수학이 안 되면 재수해도 잘 간다는 보장을 못 해줘요. 상당히. 왜냐면 수학을 나머지 1년 동안 해서 또 올라갈 확률이 높을 것이냐?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애들이 생각보다 수학을 잘 못 올려요. 수학 제대로 올리려고 그러면 진짜로 약간 지금부터 배웠을 때 약간 티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잘 못 바꾸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안 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켜봐도 내가 앞에서 다 증명해봐. 개념들 다 적어. 개념 노트 적어. 그거 다 하나씩 다 해봐. 한 애들은 나중에 수학을 잘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시켜도 안 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 여기서 한 반절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시킨 대로. 대부분.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공부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이왕 망할 거면 선생님 말 듣고 망하세요. 선생님 말 들으면 망할 일이 없는데 하여튼간에 선생님이 가장 좋은 길을 알려준 거야. 그래도 이제 안 따라온 애들이 많아요. 그렇게 공부 안 하는 애들 많고 나중에 내가 이제 되게 많은 애들 가르치는데 뭐 국제고등에도 가르치고 되게 많이 가르쳐요. 근데 항상 시간이 쪼들리잖아? 그럼 애들이 다 뭐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줄 알아요? 다 문제풀이식으로 공부해요. 문제 풀고 외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내가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선생님 말대로 공부하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안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에이 그럴 시간이 어딨어 그러면서 문제풀이만 막 하는 거야. 이제 그렇던 애들은요 당연하겠지만 점점 점수가 떨어져요. 어차피 이 싸움이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야. 다 누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원래 멍청해요. 되게 멍청하니까 되게 근시안적으로 공부하고 절대로 좋은 길을 안 알려줘도 안 가요. 진짜라니까 대부분 알려주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점수 올라가 그래도 그걸 따라가는 애가 별로 없다니까. 다 지 맘대로 하고 망한다니까. 제가 되게 많이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안 똑똑하다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 많이 있잖아. 8명 있잖아. 8, 9명 있잖아. 이 중에서 내 말대로 하는 애가 한 2명, 3명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선생님한테. 진짜 선생님 말대로 하는 애. 선생님 말대로 하는 애들은 무조건 점수가 올라요. 걔가 뭐 노베이스든 간에 뭐 0점에도 관계가 없어. 언젠간 올라가게 돼 있는데 대부분 애들은 지 맘대로 해요.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해서 해요. 근데 자기가 옳은 대로 했었으면 지금까지 잘했겠죠. 자기가 별로 옳지 않은데도 자기 맘대로 한다니까. 되게 재밌다니까. 선생님보다 당연하겠죠. 공부도 더 안 했을 거고 선생님보다 더 전문가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말에 따른다고요? 자기의 말에 따라서 한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멍청하다고 하는 거야. 왜냐면 좋은 길 알려줘도 안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커서 보면 알겠지만 너무 많아요. 진짜로 웃겨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도 똑똑한 편인 거야. 이게 정말 대박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보다 그 천재들은 좀 없을 수 있겠는데 이 중간적인 그 사고를 가진 사람 있잖아. 중간 평균은 되게 높아. 그래서 일을 생각보다 잘해. 전세적으로 봤을 때. 몰라 사교육발인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게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위는 높더라. 그걸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사고하려고 노력하고 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다 증명해 보시고 그러면서 공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올라가 있다? 수학 점수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특히 여기 뭐 중3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 있는데 아직 시험 많잖아요. 고1 애들보단 낫잖아. 고1 애들은 곧바로 시험을 봐야 돼요. 몇 달 뒤에? 몇 달 뒤에 나왔죠? 2월, 3월, 4월 달 말에 보니까 2개월하고 지금 한 4주 남았어요. 2개월 뒤에 4주 뒤에부터 곧바로 대입에 들어가요. 첫 번째 시험부터 다 어디에 들어간다? 수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은 연습으로 보겠지. 뭐 이런 게 안 돼요.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보고 나면 이제 공부 안 했던 애들이 이제 후회하기 시작하죠. 그게 똑같아요. 방학 때 열심히 할 거야. 맨날 이 짓 해요. 그 짓을 내가 몇십 년을 보고 있어요. 근데도 어차피 애들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망하기 전까지 자기가 잘 볼 줄 알아요. 진짜요. 공부 안 하는 애들도요. 남자애들은 특히 자신감이 되게 많고요. 공부를 안 해도 자기 잘 볼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여자애들은 생각보다 자신감이 없어요. 되게 웃기지 않아?
남자애들도 공부를 안 하거든? 여자애들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자신감은 남자애들 더 많아. 되게 신기하지 않냐? 대부분 그래. 가르쳐보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남자애들은 그냥 공부를 안 해도 항상 자신감이 넘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 이제 허세라고 하죠. 남자들은 항상 허세가 있어요. 안에 든 게 없는데 항상 자신감이 있어. 잘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게 허세인지 진짜인지를 잘 봐야 돼. 항상 그게 진짜이면은 다행인데 그게 허세인 경우에는 이제 골랐는데 꽝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꽝이었구나. 이제 꽝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자친구들보다 남자애들이 허세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 여자친구들은 좀 더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가 항상 보면은 우리 여자친구들은 시험을 보잖아요.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해요. 왜 그러냐 보면요. 벌써 문제를 보기 전부터 다 쫄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바들바들 떨고 있어. 그래서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해.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왜 이렇게 너는 떨고 있냐? 물어보면요. 그냥 두렵대요. 그래서 내가 항상 왜 두렵냐?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난 모르는 거 너한테 맞으라고 한 적이 없다. 뭐만 맞으라고 하겠어, 선생님이. 아는 것만 맞춰라. 모르는 건 틀리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너무 떨지 말고 아는 것만 맞춰서 나올 생각하면 된다. 시험 볼 때. 모르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 찍고 나오면 되죠. 안 쓰고 나오면 아쉽잖아. 찍으면 맞을 수 있으니까. 찍고 나오시면 돼요. 근데 되게 막 바들바들 떨어가지고 여자애들이 실수가 많고 아는 것도 못 풀고 나와요. 생각보다 시력 발휘 잘 못해요. 그래서 난 여자친구들한테는 남자애들처럼 조금 담대함을 가져라. 남자애들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담대하게 시험을 봅니다. 되게 자신감이 넘쳐난다. 내가 찍으면 다 맞겠지. 이러면서 막 봐요, 시험을. 되게 신기하죠. 여자애 같은 경우였으면 이제 나이가 났을 텐데. 하여튼 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130페이지. 허근의 성질. 이게 좀 웃겨요. 자, 요거에 허근이 있대요. 있겠지 뭐. 자, 그럼 얘가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아닌가요? 인수분해 안 해도 돼요?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야, 누가 봐더라도 얘는 공식도 있겠지만 뭐로 조리제법 써도 되겠냐? 누가 봐더라도 뭐가 그린 게 보여요? 1이 보이죠? 이거 1 그린 거 안 보이는 사람 있어요? 혹시? 난 안 보인다. 그래서 얘를 뭐 공식이 있죠, 당연하지. 뭐 이거 있잖아, 공식.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 공식 있잖아. 이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공부하세요? 이거 있잖아, 인수분해 공식 있잖아.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으로 해도 되겠지만 혹시 내가 까먹었어. 그럼 조리제법 써도 돼요. 1로 하면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거 조리제법 쓴다는 얘기는 좀 슬픈 이야기인 거죠.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럼 허근은 어디서 나왔을 것 같냐? 우리 수아야. 누가 봐도 허근은 여기서 나왔겠냐? 여기서 나왔겠냐?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나왔겠지. 그치? 아니야? 여기 허근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이 허근을 우리가 구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쓰면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 빼기 4니까 3i가 됩니다. 이 허근 두 개 나오거든요. 근데 이 허근은 우리가 이 허근 중에 하나를 뭐라고 놓기로 약속을 하냐면 오메가라고 나와요. 네, 생긴 건 W랑 똑같아요. 그리스 문자로 오메가야. 그래서 이제 이건 중에 하나가 오메가인 거야. 그러니까 오메가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하면 나머지 한 거는 오메가 바가 되는 거야. 왜냐면 어디 부호가 반대니까? 허수의 부호가 반대니까. 그래서 이근 중에 하나를 뭐라고 놓냐면 오메가라 놓고 나머지 한 거는 그럼 뭐가 되는가? 오메가 바가 되는 거야. 이렇게 놓기로 한 게 허근의 성질의 시작이에요. 근데 왜 괜히 왜 귀찮게 해? 그냥 이거 쓰면 되지. 왜 갑자기 오메가라는 걸 집어넣어서 우리 머리 아프게 만듭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머리 안 아파요? 그래서 요 근을 총 3개 나오죠? 1근 나오겠고 여기서 오메가 나오고 오메가 바 나와서 요 놈의 근은 세근이 뭐라고 표시할 수 있냐면 1 오메가 바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 허근 중에 하나는 오메가로 둔 거고 나머지 한 거는 털레복소수니까 오메가 바가 된다는 거야. 3개가 나온다는 거야. 얘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그냥. 뭐 어떻게 쓰겠다는데 어떻게 말립니까? 지가 쓰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안 되면. 그래서
그 다음에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요 근은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랑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 바가 된다는 거야. 여기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그럼 이제 시작해 봅시다 이제. 그러면 변했지만 이 근은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을 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근인데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을 하겠죠? 아니, 안 하면 이상하잖아. 근인데 그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 오메가 세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된다는 거야.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야 1의 세제곱은 1이다. 이거는 좀 민망하니까 쓰지 않도록 할게요. 너무 당연한 얘기였어. 써야 돼. 민망하죠? 그럼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겠죠? 여기까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얘도 요거 글이니까 여기 대입하면 성립을 할까 안 할까? 당연히 넣으면 성립을 하겠죠. 근이니까. 그럼 여기서 오메가를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나오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뭐가 된다? 0이 되더라. 이게 다 유도해보세요. 제발. 뭐 이상하게 하라면 그렇게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오메가 바를 집어넣어서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야. 이거 잠깐 넣어둘게.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 근 나왔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겠죠. 두 근의 합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뭐가 되는가? 맞불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1이 되겠죠.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외우지 않더라도 인수분해해서 내가 근의 성질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승식을 알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외우지 않아도. 난 여기 여러분들이 당했지만 중간고사에 시험 범위 안 들어갈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기말고사에 들어갈 거니까 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내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몇 개월, 1년 뒤, 6개월 뒤,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외우면? 다 잊어먹겠죠?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시간에 할 때? 뭘 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고, 직접 유도해보고, 그런 게 머릿속에 남는 거야. 단순 암기는요,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 특히 선행하는 친구들은 외우는 거에 중점을 두면 안 돼. 왜냐면 어차피 다 잊어버릴 거니까. 우리 머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는 엄청난 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가도 잊어보지 않습니다. 야, 그러면 판타스틱하겠죠. 공부할 때 정말 최고겠죠. 하지만 없을 거라 믿어주지 않아요, 여기에. 아무도 없을 거라 믿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다 해보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까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오메가 세제곱이, 여기 있죠, 오메가 세제곱이. 오메가 제곱을 볼게요. 오메가 제곱을 보면은, 여기서 오메가 제곱이 뭐랑 같냐? 오메가 제곱이. 뭐랑 같죠? 넘기면, 뭐랑 같죠? 잘 모르겠지만 뭔가 같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냥 여기서 이제 요거를 보여줄게요. 오메가 제곱이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아요. 여기서 넘기면.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걸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봐봐. 이거 넘기면 뭐가 되냐? 여기서 요 식에서 이거 넘기면 어떻게 되죠? 오메가 바가 뭐가 되는 거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요걸로 대체할 수 있겠니? 그러면 오메가 제곱이 뭐랑 같다? 오메가 바랑 같아요. 재밌죠? 이런 신기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긴 거랑 여기서 넘긴 거랑 같아가지고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뭐랑 같다는 게 나오냐면 오메가 바가랑 같다는 게 나와요. 근데 봐봐. 다시 또 요걸 써봐. 오메가 바는 넘기면 어떻게 돼? 나누면. 뭐랑 같아? 오메가 바는 넘기면 뭐랑 같아? 오메가 분의 1과 같죠. 이게 다 같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써가지고 요런 게 나오는 거죠. 요놈 세놈. 이것도 한번 유도해보세요. 얘랑 얘를 쓰면 얘가 나온다. 재밌게. 그런 거.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고, 자, 얘부터 잘 적어야 돼. 이제 책이 없는 거야. 이제 책이 없는 걸 잘 생각해야 돼, 이제. 잘 봐.
얘랑 얘를 어디다 쓰냐. 이게 이제 핵심이야, 첫 번째는. 자, 오늘은 뭐 문제를 많이 안 풀 거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이거 잘 적어놔야 돼. 오메가 세제곱은 1이랑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은 이건 과연 어디다 쓰는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잘 보세요.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오메가 세제곱 1이라는 게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뭐 오메가 100승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오메가 100승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오메가 세제곱에 몇 승이 되느냐? 33승이 될 거고 오메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 때문에 그냥 오메가 같아요. 오메가 세제곱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차수가 3차 이상의 모든 차수가 2차 이하로 떨어져. 몇 차 이하로 떨어진다고요? 2차 이하로. 예를 들어서 볼게. 오메가 만약에 5승이라고 해봤자 이게 오메가 3승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게 1이잖아. 오메가 제곱이세요. 그러니까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는 차수를 2차 이하로 다 떨고요. 오메가 세제곱 1이라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차수라도 다 2차 이하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어디서도 비슷한 게 나왔죠? 앞에서 복소수에서 i 4제곱은 1이어가지고 이거 복소수 때 얘 때문에 다 3차 이하로 떨궈줬거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차수가 다 내려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2차 이하로 다 떨궈줘. 오메가 아무리 높아도 뭐 오메가 2026승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오메가 3승은 1이기 때문에 다 2차 이하로 떨궈준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게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니까 2차를 또 몇 차로 바꿀 수 있냐면 1차로 바꿀 수가 있어. 왜냐면 요식 때문에 오메가 제곱이 1차로 바뀌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2차 이하로 떨궜는데 여기까지 합쳐지면 몇 차 이하로 떨궈지는 거야? 1차 이하로 떨구는 거야. 그러니까 요 두 개씩이 이 두 개씩이 결론은 차수를 어디까지 떨구냐면 1차 이하로 떨궈요.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차수 무조건 어디까지 다 내려갈 수 있다? 1차 이하까지 다 떨굴 수 있다. 이런 거야. 실제 문제 풀 때는. 뭐 거기 안 써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차수 다 떨구면 당연하지만 식이 간단해진다, 안 간단해진다? 당연히 간단해지는 거야. 우리가 항상 나왔겠지만 차수가 높으면 낮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그렇게 많이 쓰여요. 그리고 요거는 문제 풀 때 편례복소수가 나올 때가 있어.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나오는 문제도 있거든? 다 얘 써요. 그래서 요쪽은 보통 크게 보자면 차수 낮출 때 쓰여지고 요쪽은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나오게 되면 요거 써서 문제 푸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한번 좀 이따 볼게요. 문제 어차피 개념 체크 문제 볼 거니까. 그래서 자, W라고 읽어도 뭐라 안 그럴게요. 오메가처럼, 오메가가 W처럼 생겼잖아, 그치? 잘 모르겠지 않니? 잘, 뭐, 써면, 오메가인지 W인지, 뭐. 어떻게, 생긴 게, 주은아, 어떻게, 오메가 W 잘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오메가를 W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W처럼 생겼잖아, 그치? 알아서 대충 부르세요. 자, 요게 이제 다 된 거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잘 보세요. 밑에 개념 체크를 보는데, 얘 말고 나머지 하나가 또 있는데 누구냐?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요거 잘 써놓으시고요. 나중에 x제곱이 1만 나오면 좀 심심하니까 또 같이 나오는 게 x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가 또 나와요. 뭐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1일 때. 요것도 똑같이 넘겨가지고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근을 오메가라고 두고 또 오메가 바라고 써요. 똑같이.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똑같은 개념이야. 당연하겠지만 이게 근이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근이 마이너스 1 오메가 바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인 거고. 또 여기 오메가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가 나오겠고요. 또 이게 근각이 생겼으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1,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1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똑같이 또 오메가 제곱은 넘겨서 뭐 똑같이 나온다 해가지고 또 똑같이 가요.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나오겠고, 여기서 또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나온다. 얘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얘나 외울 필요 없이 그냥 곧바로 유도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뭐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결론은 나오면은 이런 거 그냥 유도해 쓰면 돼요. 혹시 뭐 까먹었다 보면. 그래서 요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더 많이 나와요. 얘가 더 많이 나오고 얘는 가끔 나와요. 시험 문제는 얘가 나오는 게 높아요. 나온다고 치면. 그럼 이제 요쪽 문제만 개념 체크 풀고 오늘은 마무리 짓게요. 개념 체크에 있는 문제를 풀고. 그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위에 써놓는 거죠. 오메가 세제곱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를 극한 거는 1이다.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도해 놓고서. 왜냐면 개념 체크가 그 문제니까. 자, 1번. 오메가 12승. 이건 얘만 써도 끝나겠네. 오메가 세제곱에 몇 승이 되는 거죠? 4제곱이 되는 거니까 1의 4제곱이 돼서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너무 쉽죠? 2번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4승 더하기 오메가 3승인데 얘는 뭐로 바뀌죠? 오메가 제곱으로 바뀌겠죠? 3의 제곱이니까 얘는 오메가로 바뀌겠죠? 얘는 뭐로 바뀌죠? 1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 오메가 제곱 대신에 넘겨가지고 얘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에 대입하게 되면 다 없어져서 뭐가 된다? 0이 된다. 사실 뭐 여기가 얘랑 똑같게 되면 0인 거예요 그냥. 근데 차수 0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오메가 제곱 대신에 집어넣으면 차수 떨궈줘요. 또 이게 지금 1, 2번이 다 차수 떨구라는 문제예요. 자, 3번에는 뭐가 나와있죠 지금? 요거 쓰라는 문제죠. 오메가 바 나오면 저거 쓰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게 1이잖아. 답은 마이너스 1이다. 4번도 거의 이제 뭐 뻔해요. 요것도 이제 전개하게 되면 요거 이용하는 문제. 오메가 바 나오면 다 저거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전개하게 되면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1이니까 요게 1이고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1이니까 답은 1이다. 자, 그래서 여기 쓰는 문제들 뭐 제일 쉬운 문제들인 거고 뒤에 가면 조금 복잡해진 문제가 있을 텐데 일단 요 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는 게 오늘 숙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허근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을 해줄 테니까 여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립방정식이 나가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죠? 연립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아주 재밌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숙제는 개념편 130페이지까지 유도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유형편이랑 나이트세는 허근의 성질 넣지 마시고 그 앞까지만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숙제를 다시 한번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숙제는 개념편이 몇 페이지까지고요? 개념편이 130페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유형편이 어디냐? 나한테 유형편이 어디 갔죠? 여기 있다. 유형편은 어디까지냐면은 띠리디디디디디디 추가하고 있군요. 그죠? 55페이지까지. 유형편은 55페이지까지. 55페이지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라이트센은 어쨌든 누가 좀 풀고 있는 사람 있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 라이트센 잘 푼 사람 나중에 상장 하나 줘야 되겠는데. 특상. 어떻게, 주은이 좀 풀고 있습니까? 잘 따라하고 있어요? 선생님, 길을 잃었습니다. 자, 라이트센 푸는 사람 몇 명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살아있어요? 많이 비어있으니까.
바쁜 사람 없겠죠? 자, 109페이지 라이트 셀은 109페이지 789번까지네요. 오마이갓. 자, 대책이신 분들은 빨리 열심히 푸시고요. 그죠? 오늘 숙제를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